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현대자동차 생산직 면접 기출 8번째 시간이고요. 이 두 가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공략 시작합니다. 요 14번째 질문, 생산직으로 일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 요건 이제 생산직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겠죠. 직무 수행의 수행 태도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어떤 태도 부분을 평가를 하냐면, 적응력과 역경 극복 능력, 회복 탄성력,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고 이 생산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전략은 두 가지로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생산직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흔히 뭐 선입견이라든지 생산직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체력, 몸을 이제 써서 근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이제 부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야 근무나 뭐 3교대 근무 이런 게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현 상태는 어떤지가 중요한 거죠. 체력이 부족했었는데 내가 운동을 통해서 아침에 조깅하고 헬스 다녀서 지금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야 근무 힘들었다. 처음에는 뭐 3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수면 조절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잘 적응하고 했고 그 다음에 노하우도 있다. 교대 근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생산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나는 잘 극복했고 노력해서 잘 극복했고 지금 완전히 극복한 상태이다. 지금은 나는 교대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체력이 필요한 근무를 하든지 상관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없으시다면 능력 개발 사례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하시다 보면은 이런 쪽 지식이나 기술이 좀 있었으면은 더 편하게 일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개발 자격증을 땄다든지 그런 걸 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사실은 이런 2번 답변보다는 1번 답변이 더 좋습니다. 훨씬 솔직하잖아요.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금지사항은 대인관계와 관련한 어려움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제 중장년 직원층, 나이가 있는 사람들과 내가 일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적응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대인관계와 관련한 어려움을 답변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답변 플러스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솔직하게 생산직 근무 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현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안 느낀 점과 그것을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렇게 이제 답변 순서를, 플러스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체력적인 부분을 채워 넣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 그 3교대 근무, 교대 근무에 적응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생산직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산직 근무 시 어려웠던 점은 생산직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이전 회사 내에서도 생산직 하면 시킨 대로 일하고 전문성이 없는 직무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스스로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무하던 3년간 내에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전기산업기사, 공유업기능사, 지게차 운전기사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능력도 쌓이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니 회사 내에서 저에 대한 인식은 단순 생산직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생산직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주변의 인식 편견은 저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노력을 통해 인정받는 직원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예시 들으신 대로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어.
특별히 제가 생산직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뭐 규정 잘 지켰고요. 사람들과도 잘 지냈고 체력상으로도 문제 없었고 교대 근무도 문제 없었습니다. 다 괜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렇게 만약에 답변을 하시면 꼬리 질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꼬리 질문 이런 게 날라와요. 그런데 왜 이직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있는 직무에 잘 맞는데 왜 이직하려고 합니까? 요 질문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뭐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커리어업을 한 단계 더 하고 싶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현대자동차의 최근 동향이나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요 질문인데 이건 이제 조직이에요. 현대자동차라는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최근 뭐 뉴스나 이런 거 좀 찾아봤느냐. 그리고 찾아보기만 해서는 안 되죠. 어떤 뉴스를 봤으면은 내가 현대자동차에 이런 변화가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좋은 직원이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직원인지 적극적으로 뭐 현대자동차의 이슈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경력직 면접을 보신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질문 받은 상황보다는 특정 이슈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뭐 어디를 인수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차를 개발했다거나 신기술을 발표를 했다거나 이런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 조사를 엄청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뭐 리콜이라든지 신차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이 친환경 자동차 정비 MOU를 맺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하고 검토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셔야 되냐면 최근 동향이 이런 게 있는데 그 동향을 내가 보고 신문기사 이런 걸 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변 플롯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최근 동향이나 이슈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뉴스 잘 살펴보고 회사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살펴보고 제가 대응해서 현대자동차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보도자료는 매일 찾아보고 있고, 최근 인상 깊었던 기사는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출시와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통합 모빌리티에 대한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결과 관련 분야 전문성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 교육센터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다음 달 ICT 융합 관련 교육 수강 신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입사 후에도 회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직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시 잘 들어보셨죠? 이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거예요. 결국은 생각만 하는 사람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뉴스 이제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뉴스나 동향을 파악하고요. 파악만 하는 사람,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라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로 뽑겠습니까? 당연히 행동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답변도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봤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지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이 두 가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전이나 핵심 가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안전 기준이 올라가고 요거에 관심이 많죠. 이게 ESG 경영 지표에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면접 실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